미국 유학생 주재원 가족들이 꼭 한 번은 겪는 문제가 바로 어떤 상비약을 준비해야 하는지예요. 한국에서 너무 익숙했던 약들이 미국 오면 이름도 성분도 모두 달라서 당황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우리가 쓰던 상비약을 기준으로 미국 약국, 마트에서 어떤 약을 사면 되는지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 따라 미국 온 남편 제이콥 Y입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였어요. 아이가 콧물을 훌쩍거리기 시작해서 감기가 오나 보다 싶어서 약국에 갔죠. 타겟이나 CVS, 월그린 같은 데를 가보면 감기약 코너가 진짜 벽 한 면을 다 쓰고 있어요. 브랜드도 종류가 많은 데다 콜드, 뮤커스, PM 수십 가지가 쫙 깔려있죠. 한국에선 감기약 한 통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여기선 말도 잘 안 통하고 직접 골라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에선 어떤 약들을 상비약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를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저는 의사나 약사가 아니고 오늘 영상은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살아보면서 정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본 정보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라벨 끝까지 읽어보시고, 기존에 먹는 약이 있으시면 성분이 겹치는지 꼭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약사나 의사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감기 몸살이에요. 몸이 아프다 하면 첫 번째는 바로 감기죠. 한국에선 판콜, 콜대원, 타이레놀 콜드, 코프 시럽 같은 종합 감기약 많이들 드시죠? 보통 열, 두통, 콧물, 기침 이런 것들이 한 봉지 안에 다 들어있는 형태예요. 미국에도 비슷한 약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가장 큰 효과를 보았던 약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이퀼은 말 그대로 낮에 먹는 감기약이에요. 두통, 콧물, 코막힘, 미열을 잡아주는데 졸린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낮에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죠. 반면 같은 브랜드의 나이퀼은 밤에 먹는 감기약인데요. 잠이 잘 오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침이나 통증 때문에 잠이 들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 효과적이죠. 다만 나이퀼 종류 중에 알코올이나 향정신성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성인 인증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고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용 나이퀼을 먹어야 한답니다. 어린이용엔 해당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테라플루도 저희가 감기약으로 많이 쓰는데요. 테라플루는 한국에도 있죠. 물에 타서 먹으면 따뜻한 레몬차나 꿀차처럼 먹을 수 있어서 저항감 없이 약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감기에 걸렸을 때 많이 먹는 편이에요. 감기약엔 대부분 진통제의 역할로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테라플루나 데이퀼, 나이퀼에도 거의 들어있는 편이죠. 따라서 임의로 통증이 있다고 타이레놀을 추가적으로 먹거나 하면 타이레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야 해요. 다른 약을 추가적으로 먹어야겠다, 그 정도로 아프다면 꼭 병원에 가야 하죠. 미국에서의 약 구조를 간단하게 짚고 가면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훨씬 이해가 편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약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OTC,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선반에서 그냥 집어서 계산대에 가면 되는 약들이죠. 오늘 소개하는 약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프리스크립션, 처방약이에요. 의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약국에 내야 받을 수 있는 약들이에요. 요새는 대부분 전자로 처방전을 제가 지정한 약국에 보내서 이름과 생년월일만 쓰면 바로 약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이부프로펜도 200mg 정도는 OTC로 마트나 약국에서 바로 살 수 있지만 600mg, 800mg 같은 고용량은 처방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약국에 가보면 오픈 선반에 쫙 진열된 건 대부분 OTC, 카운터 뒤에서 약사가 꺼내주는 건 보통 처방약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한국에서도 요새는 처방전 약과 그냥 살 수 있는 약이 나뉘어 있잖아요. 그런데 두 나라가 서로 처방전이 필요한 약이 조금 다르니까 그건 꼭 염두에 둬야 돼요. 다음엔 해열 진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가족은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를 많이 먹는 편인데요. 한국에선 타이레놀, 브루펜, 게보린, 펜잘 같은 두통약을 많이 먹게 되죠. 그래도 해열 진통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제약사 약을 많이 먹는 편이라 약들이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저희 집에서 쟁여놓는 해열 진통제는 타이레놀, 에드빌, 그리고 엑세드린이에요. 타이레놀을 모두 아시죠?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의 약인데 열, 두통, 근육통, 가벼운 통증에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약이죠. 에드빌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열 진통제인데요. 주성분은 이부프로펜,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관절통이나 염증, 생리통 등에도 폭넓게 쓰여요. 앞에 두 약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약인데요. 지금 소개하는 약은 약간 낯설 거예요. 바로 엑세드린인데요. 편두통에 잘 듣기로 유명한 약이에요. 보통 타이레놀 성분과 아스피린,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약이라 효과는 빠르지만 밤늦게 복용하면 잠이 잘 깰 수 있기도 한답니다. 저희 집에선 아내가 편두통이 있어서 먹는데 아내에겐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이쯤에서 하나 짚을 게 있어요. CVS, 월그린, 타겟,
월마트 같은 곳에 가보면 타이레놀 바로 옆에 이런 문구가 써있는 상자를 보실 거예요. Compared to Tylenol Active Ingredient. 바로 자사 브랜드 약들인데요. 겉포장 디자인만 다르고 성분은 거의 똑같거나 아주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가격은 브랜드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같은 성분이라면 굳이 비싼 돈 주고 브랜드 약을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성분이 비슷하고 완전히 같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또 흔하게 아픈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배가 아픈 거죠. 복통은 속이 쓰릴 때, 소화가 안 될 때, 설사와 같은 다양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한국에선 겔포스나 개비스콘 같은 위장약, 가스활명수와 같은 소화제, 정로환과 같은 지사제 많이 드시죠. 어떻게 보면 한국과 가장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게 바로 복통약이에요. 한국의 일반 의약품 복통약은 생약 성분이거나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개발된 약품을 제휴해서 발매된 약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 약이 많이 다르답니다. 먼저 텀스는 씹어먹는 제산제인데요. 미국에선 제산제가 겔포스 같은 형태가 아닌 씹어먹는 비타민제처럼 생긴 것들이 많아요. 글로벌 제품인 개비스콘도 미국에선 씹어먹는 형태죠. 텀스는 한국에선 임산부를 위한 소화제로 유명한데 사실 탐스는 소화제와는 거리가 멀어요. 칼슘 기반 제산제로 속이 쓰릴 때 씹어 먹어주면 위액을 중화시켜서 속쓰림을 완화해주는 약이죠. 참고로 속쓰림을 영어로는 하트번이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은 심장이 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알카셀처는 발포 비타민처럼 생긴 소화제인데요. 물에 타서 먹으면 맛없는 탄산음료처럼 돼서 바로 마시면 되죠. 위산 역류, 소화불량, 속쓰림 등에 사용하는데요. 특이사항으로는 일부 제품에 아스피린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통증이 유발되는 스타일의 증상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아스피린에 예민하신 분들은 라벨 확인이 꼭 필요하답니다. 전 체했을 때 항상 두통이 동반되는 스타일이라 이 약이 매우 잘 들어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계기가 되었던 약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새로운 약 중에 하나가 바로 펩토비스몰이라는 약이에요. 설사, 복통, 그리고 메스꺼움, 속쓰림까지 폭넓게 커버하는 약이라 미국에서 상비약으로 많이 갖고 있는 약이죠. 한국에선 정로환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펩토비스몰이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원래 약은 진한 파스향의 딸기우유색이고 걸쭉한 액체약인데 최근에는 씹어먹는 알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화계통의 약은 한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약의 성분과 효과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설사가 지속된다면 병원이나 응급실에 가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집에서 상처 나면 바로 찾는 약이 후시딘, 마데카솔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미국엔 없는 약이죠. 심지어 후시딘 계열의 약은 미국에선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찾는 약이 바로 네오스피렌이에요. 상처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고요. 까진데, 피난데, 상처가 났을 때 감염 예방용으로 후시딘, 마데카솔 연고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요. 또 근육통이나 관절통이 있을 땐 파스나 맨소레담을 많이 찾죠. 이것들도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 약이라 미국에선 찾을 수 없죠. 미국에선 IC-핫이나 벤게이처럼 크림, 젤, 패치 등 다양한 약을 판매하고 있어요. 브랜드별로 성분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꼭 성분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고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쓰던 것들과 다르기 때문에 쓰기 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작게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큰 상처인 경우에는 파상풍과 같이 상처 외에 감염과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단순 피부 상처나 타박상이 아닌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쓰던 상비약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어떤 약들을 보면 좋은지 큰 그림을 같이 정리해봤어요. 미국에서 저희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상비약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해당 약들은 모두 처방이 필요 없이 집에서 갖추고 있다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상비약이죠. 통증이나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미국에서의 상비약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미국 생활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슬기로운 미국 생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